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사건들이 많네요. 7월 달에는 트럼프의 저격, 트럼프가 이제는 선거에 대선 주자로서 이제는 응답을 하고 하자마자 또 바이든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또 카멜라가 또 간신히 또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또 다그치게 이제는 또 이제 지난 7월 26일 날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림픽 때 아주 충격적인 또 개막식이 있었죠. 근데 올림픽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때는 제우스 신에게 이제 뭐 감사를 드리고 승자가 이제 그에게 뭐 이렇게 포메치를 돌리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스포츠맨들이 열심히 이제는 뛰면서 이제 경쟁하면서 또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자기 나라의 국가의 위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올림픽이 시작된 그 올림포스라는 곳로부터 그 제우스의 신에 대한 의식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올림픽은 어떤 면에서는 그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을 찬양하는 이제 의식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대단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시계 그 LGBTQ 커뮤니티에서 나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모방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한 거.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 어떤 와인의 신, 그러니까 드리크 그 신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흔히 바카스라고 하죠. 와서 술을 마시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통 이렇게 현대 사회에 가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리스에서 그런 신화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올림픽이라는 그 블라스라는 그 기독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뭐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티칸에서도 많은 주교와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불교나 혹은 또 다른 종교, 특히 이슬람 그런 것에는 도전할 수가 없죠. 특히 이슬람에는 만약에 이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 일이 있다면 금방 이제는 그 피격이나 이제는 그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믿는 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특히 이슬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란 그 대사관 이란에 주재하는 불란서 대사를 이란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죠. 어떻게 이런 선지자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이 그 기독교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중동 그쪽으로서는 대단한 도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사실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있었습니다. 런던 올림픽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스트롤러에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들이 갖다 노래도 불러주고 한 다음에 이제 잠을 재웁니다. 근데 밤중에 이제는 빛이 없어지면서 어두움이 생기면서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혹은 또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는 아이들이 쫓겨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도망을 가면서 그 엄청난 사이즈가 큰 흑암의 존재 마귀를 피해서 도망당기는 의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실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스포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일입니까? 이제는 아이들의 목숨에 대한 이제 경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목숨을 이제는 그 누군가가 쫓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식이 개막식에 행하졌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명의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 아기를 쫓아가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느끼지 않았다는 데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근데 자식을 쫓아오는 누군가를 우리가 쫓겨다닌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잡아서 공격해서 잡아서 없애야죠. 그것을 갖다가 그 아이들이 쫓겨다니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지난 몇 년 사이에 페도필리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소아성애라는 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성애는 물론 성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될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학대하거나 어린아이들 성적으로 노예를 만들거나 이런 엄청난 비인간적인 비인륜적인 그런 그 죄악을 갖다가 이제는 특히 그렇게 엄청나게 발전된 영국이란 나라에서 그것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 그 개막 테마로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발이 아니라 확실히 광고였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announcement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너무나 이제는 우리한테 무서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를 느꼈습니까? 이제는 어떤 경우까지 갔냐? 이제는 LGBTQ 커뮤니티가 이제는 약 2015년에 동성애 결혼이 허락됐죠. 그리고 이제는 LGBTQ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차별을 못하게끔 2022년에 이제 바이든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1월 13일인데 이제 그 백악관에다가 무지개 색깔의 네온 사인을 키우고 이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지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경보를 주고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남녀 암수의 패밀리 관계 이코시스템의 변화를 누군가가 주고 있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올림픽 개막식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축제 아닙니까? 글로벌 축제인데 글로벌 축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모욕하는 일. 물론 IOC의 컴플레인에 들어가서 대표자가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광고용이죠. 인포를 우리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느냐? 현재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 이제는 성의 남녀라는 두 가지 성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유전자의 변형과 교합과 이런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전 인류에게 알리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리 앙뚜아넷의 머리를 잘라서 참수한 거 있죠. 머리를 자르면서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보는데 광고를 하는 거, 댄스를 하는 거, 거기서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패션쇼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특히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전통과 특히 한민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혈통이나 이제는 우리의 가족 관계나 우리의 전통을 전혀 무시하는 새로운 사회법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법은 얼마나 이제는 중요하냐? 이제는 종이 바뀌는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러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경고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락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 조상들을 알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하는 기간에 나의 정보를 줘서 이제 나의 조상을 알고 내 DNA를 이제 검사하게 하는데 그 회사가 이번에 이제 팔렸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그것을 샀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샀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DNA와 유전자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하라리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우리가 보는 이런 인간의 세계는 우리가 마지막 세계다. 이제는 앞으로는 새로운 인간, 영생하는 인간, 우리는 인간의 유전자의 복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왜 그러냐? 이제는 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이 끝났다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어드바이저 격인 그 하라리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죽거나 병에 걸리지 않고 더 긴 삶,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얻기 위한 이제는 방법이 이제는 거의 다 됐다. 라고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던 간에 이것은 엄청난 변혁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혁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부모님 있고 우리에게 좋은 남편, 아내, 자식들이 있는데 이런 가족 관계나 가정 관계, 가정으로 이루어졌던 이 모든 사회 조직이 이제는 새로운 사회 조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문화를 워크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워크 문화가 정말 우리하고 맞는 문화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이번 주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